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0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좀 안 좋고 코로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조마조마하게 상당히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몸에 불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튼 스트레스하고 제가 지금 벌리고 있는 내장으로 삽시다 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생각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리마인드를 하면은 내장으로 삽시다는 원래가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부심이 뼈대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단련시키고 또 이해를 하고 탐구를 해서 우리의 정신문화 수준이 소위 정신문화도 경제문화에 못지않게 선진국을 목표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또 우리 방역을 잘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약간의 자부심이랄까, 프라이드가 조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때 그것을 표현은 안 하지만 역시 뿌듯한 자긍심을 조금 느끼는 바가 있죠. 근데 저 생각은 이제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정신문화를 고양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 주제가 항상 자부심인데, 그동안 제가 매스컴을 본다든가 특히 유튜브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자주 보다 보니까 세 사람의 여성으로서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내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 40, 50대 되는 여성이고 애를 기르는 분이고, 또 애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잘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고 이제 저 어폐가 있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되는 것도 조금 이제 어폐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왔고, 특히 젊은 세대는 서양 의식 구조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제 옛날 세대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이 세 분이 다 미국 대학교 현지 교수 출신으로서 되게 이 세 사람이 지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누구냐면은 리사 손이라고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상당히 나한테는 상당히 새롭고,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금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수는 김경희 교수라고 창의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세픈 킴은 내가 즐겨서 지금 공부하는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교 교수인데 이제 오리지널 교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메타인지는 조금 새로운 학문이지 않는가. 이제 이 리사 손 교수가 이야기하다시피 새로운 학문이라고. 새로운 학문이라도 결국은 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의 한 부류가 되지 않을까, 메타인지가.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한 부류로서 메타인지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한 4,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 교수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또 애도 기르고, 그걸 적용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위한 신세대 교육의 하나 모범이 되고, 또 교육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경희 교수는 또 다음에 강의할 때마다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조세핀 킴도 교수도 애도 기르고 또 한국에 이제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8살 때 미국에 갔을 거예요. 조세핀 킴 교수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창의력이나 메타인지는 제가 강의하는 주제가 자아 자부심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고 상당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류의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새 지도자가 한국에 왔으니까 잘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 또 교육계를 위해서 또 의식개혁, 사실은 어린애를 가르치는 내용의 의식이라는 것은 부모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대물림도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심리학에서나 뇌과학에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다 과학적으로 상당히 지난 20, 30년 동안에 누적되고 검증된 사실에 의해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지, 내가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우리나라 의식구조와 외국에서 살았다는 그 경력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이죠. 그러니까 내과 의사를 현직에서 하면서 동시에 틈틈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의 경험과 또 여기에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하니까 또 꼬리를 물고 또 그게 관련된 것이 또 이제 궁금해지고 또 탐구를 하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근래 유튜브의 프로그램 중에서 역을 삼총사라고 내가 타이틀을 좀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뚜렷하게 이 세 교수님이 상당히 좋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이제 이분들의 강의를 한 2강의, 3강의, 이분 강의를 한 2강의, 이분은 한 강 내지 2강 강의 정도를 지금 소화를 하면서 이 창조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록으로 이제 첨부해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아 자부심, 의식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메타인지, 특히 리사 선생님의 의견과 책 내용, 유튜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 교수님에 의하면은 메타인지가 뭐냐?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은 사실은 한문으로 인지라는 것은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특히 대뇌 속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창조력이니까 자아자부심이 되든지 메타인지가 됐든지 우리 뇌로 보면은 뇌를 부위를 보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전전뇌, 대뇌, 전전두엽, 전전 대뇌 피질 여기에 항상 모여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대뇌 피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에 특히 전전 두엽 여기에서 자아 자부심이 됐든지 창조력이 됐든지 의지력이랄지 도전 정신이랄지 학습을 잘 한다든가 또는 이제 창조력이 발달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다든가 이게 모든 것이 그쪽 전전 두엽의 기능이라고 대강 이야기해도 틀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서 메타인지는 뭐냐? 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메타인지, 그 상위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지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상위 개념, 메타인지. 이제 이 메타인지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 교수에 의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너 자신을 알라. 그 누구 말인 거 하니 아마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거기서부터 자신, 이제 한문으로 하면 자란 말을 쓰거든요. 자기를 안다 그 말이죠. 영어로 하면 셀프. 정신과에서 말하는 자아, 초자아, 그 자아는 이고가 이제 자아고, 그리고 이 생물학적인 이제 그런 욕구에 대한 것은 이드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조금 이제 방향이 좀 달라요. 정신과하고 심리학은. 그래서 성 교수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이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전전두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이 그림을 항상 이용할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외적 동기. 외적 동기는 돈하고도 관계 있고 보상, 채찍질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외부 침입도 관련이 되고, 그런데 항상 내부, 국내에서의 내부 갈등, 부패, 정치를 잘 못하는 건데 그것도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지, 외부 침략이 있다고 해서 쉽게 망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래서 내부 성찰, 이건 내부 성찰이랄지 내부 도전 정신이라고, 이런 것들은 또 자아 자부심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고, 메타인지도 내부 전전두엽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창조력이고, 창조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돈이나 외부의 눈치를 안 보고 자체적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이게 항상 자아 자부심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도 이 그림을 많이 내가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그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거울세포, 거울, 자기 거울이 있단 말이죠. 어린애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래서 어린애의 거울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반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물어보고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생각들, 그런 것이 이제 그 자기 내부에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인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다. 그렇게 선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메타인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중간에 하면서 자연히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강의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강의를 뭐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메타인지를 자아 자부심에 입각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이랄지 생각이랄지 느낌이랄지 또는 자각하는 것 또는 성찰까지도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메타인지를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첫째, 확실하게 해야 된다. 내가 아는 것하고 알 것 같다. 내가 60%는 아는 것 같다. 또는 60%는 잘 몰라.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경험에 의해서 이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허리멍텅 적당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은 잘 가려내는 능력,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하는 능력이 첫째 스텝이 인지나 메타인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구분을 잘해야 한단 말이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술술술 아주 쉽다고. 그런데 모르는 것은 아무리 고개를 갸우뚱하고 머리를 짜내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것을 평가해 가지고 확실히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단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다시 우리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동양 의식은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이신전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시그널이 됐든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말 안 해도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이신전시라 그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나쁜 의식 구조 중에서 동양에서 특히 동양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그냥 뭐 불편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서양 서구 의식 구조는 뭐냐면, 아, 그건 나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나 60%만 아는 것 같다. 그렇게 확실한 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무래도, 우리가 서양 공부를 해왔지만은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현지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세 교수들은 다 미국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럽은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문화가 서구 유럽의 문화가 이제 미국으로 심어지고, 미국은 또 범세계적으로 다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또 다르죠, 아무래도.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개인적인 카멘트인데, 제가 미국에 유학했을 때는 3, 40년 전인데, 그때는 미국이 좋더라고요. 돈도 좀, 월급도 좀 많고, 그리고 좀 우러러보는 나라잖아, 선진국. 그게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저개발 3, 40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아졌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근데 의식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낙후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세 분의 미국 출신의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강의 내용을 들어보고 이제 느끼는 건데요. 그리고 살아오는 백그라운드, 환경의 백그라운드가 또 다르니까 아무래도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꼭 이 세 분의 의견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크게 참조를 해도 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시대의 즈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설득력 있게 공감대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한다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타인지는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알고 모르는 것을 확실히 한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생각을 한다든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느낌이랄지 생각하는 바가 있다든가 어떤 행동 방침이 조금 상대방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감지를 한다고. 감시.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외부의 자극으로 이제 어떤 인지가 발생해가지고 내부 자체에서 인지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인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의 상위 개념, 조금 높은 개념에서 이제 컨트롤 한단 말하면 통제를 한다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게 옳은가, 그런가,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는 것인가, 그게 확실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러니까 인지를 느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그런 것에 관해서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생각의 생각, 아는 것에 대한 아는 것, 인지에 대한 그 상위 개념은 메타인지. 이것은 이제 메타인지란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 들어본 지 한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공부를 다시 또 연관이 됐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관된, 항상 지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옛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옛날 경험이나 상식이나 인식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고. 이게 새로운 것이죠. 나한테는 이게
새로운, 1년 전에는 이게 새로운 것이잖아요. 내가 뭐 인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일상 평범한 이제 내 의사라고 하면은 그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다고. 내 전공 분야는 이제 의학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컨트롤 한다면, 통제를 한다면은 자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나 내부에서 판단한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가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게. 그게 메타인지란 말이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인지를 일으키는 데서 이게 더 가이드가 되고, 또 감시되고 컨트롤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달리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변화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지를 메타인지라는 이런 방법으로 메타인지를 프로세스,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 생각이 더 완전해지고 생각을 잘하게 된단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각을 잘한다. 누가 고민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하는 대로 습관대로 뭐 살고 행동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더 열심히 생각하고, 근데 이제 생각이라는 그런 수순이 과학적인 것이 밝혀짐에 따라서 그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취득하고 알므로써 생각하는 능력이 더 많아진다. 그것은 메타인지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과정을 이게 계속하는, 유지하는 동안에도 자기 자신한테는 솔직해야 돼요. 그게 아주 핵심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뭐 핑계를 대고 내 자기 책임은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 항상. 그게 이제 서구 사회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인 자아, 우리 동양에서는 집단적인 자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구 문명이 발전한 이유는 과학적인, 개인적인 자부심이랄지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의식구조에서, 특히 동북아 의식구조에서 관가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당하게 지나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까칠하게, 예를 들어서 따지고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원래 자체가, 문화 자체가, 의식이 자체가 그렇다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느냐. 그러는데, 따질 것은 따지고 하고, 봐줄 것은 봐주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말이 이제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이제 어린애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어린애의 DNA는 스펀지 같이 자기 내부에 자기 거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흡수하고 스펀지 같이 흡수를 잘해요. 자기 원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자기 좋아하는 거, 흥미거리가, 이거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심는다고. 그게 굉장히 재능이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뇌가 많이 이미 발전되어 있어요. 뭐 2살이 됐든지 1살이 됐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이 엄청나게 발달된 상태라고. 특히 단어를 공부하고 그런 것은 월등하게. 특히 여자애들은 단어를 뭐 한 번만 두 번만 뭐 들어도 바로 기억이 된다고. 그렇게 스펀지 같이 기억력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노화가 되면은 뇌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메타인지가 됐든지 자아 성찰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솔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항상 이 뇌는 변화를 시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왜냐? 뇌세포는 원래가 아주 게으르다고. 무엇을 생각하려면 하기 싫어요. 그런과 동시에 뇌세포는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서 그냥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찾으려고 한다고 또 그걸. 스트레스가 너무나 적으면은 스트레스를 찾으려고 애를 써. 그게 뇌세포의 성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뇌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대책이 나오는 거죠. 과학이 됐든지 일반 상식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중간에서 메타인지 강의를 멈추고 다음 강의로 이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38강인데요. 김상목 원장의 몇 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인데요.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근대 자의식의 발전, 굼이라고 써놨는데요. 서구라파하고 미국, 서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의식이 태동하는 데가 바로 여기서는 발전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자아심리학이랄지 자의식이 여기서 태동을 해가지고 탄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우리 이제 동남아 동북아 국가에 있는 이제 동북아 삼국이 있잖아요. 일본, 중국, 한국.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자의식이 발전했는가? 그것을 이제 강의를 쭉 이어서 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고 태동한 데가 이제 구라파인데 간단히 말해서 르네상스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리할 거예요. 르네상스, 이태리의 르네상스. 이게 르네상스는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르네상스. 이제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이제 관광을 가보면은 이제 피렌체라고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프로렌스죠. 그게 굉장히 그 르네상스의 그 아름다운 미술품이랄지 예술품이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구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태동했다. 이게 근대 이제 시작한 거죠. 근대.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라는 것, 개인 자의식. 사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자유란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 자체가 자유. 그 좋은 자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특히 서양 사상사에서 자유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무슨 혁명이랄지 개인적인 사상, 개인적인 자부심의 발전이 이태리에는 르네상스 시대부터서 태동을 했고 그게 이제 유럽 각 나라로 이제 퍼져 나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르네상스는 뭐 15세기, 16세기 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세가 끝나고 이제 중세는 이제 종교밖에 이제 크리스천이 굉장히 이제 종교의 암흑 시대라고 뭐 역사의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그런 크리스천 국가들이 중세에 이제 대부분을 이제 선점하고 있었는데 차차차차 이제 개인 의식이 싹튼 게 이제 이태리란 말이죠. 르네상스. 그때부터 개인적인 개성이랄지 개인적인 행동이랄지 모든 그런 사상들이 시작되는데 개인이란 그 말 자체도 불란서와 영어의 사전에 처음 오르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 이제는 자유란 말도 별로 안 썼고 특히 개인이라는 사상 그 개념을 몰랐습니다. 다 집단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자아의식이 있고 집단적인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제는 온 세계가 전부 다 집단 자아의식 세계에 살아왔는데 특이하게 르네상스부터 개인적인 개인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개인주의죠. 근데 개인주의라고 꼭 나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개인 이기주의하고 혼동을 하니까 나쁘다고 자꾸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를 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르네상스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상이 자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아의식이 탄생이 되고 집단주의는 차차차차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개인이란 개념이나 개인의 자아의식이나 이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기 완성과 개성의 발화를 통해서 많이 발전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상업이 많이 발전되고 무역이 많이 발전되고 돈이 축적되고 우리가 많이 아는 메디치 가문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 거기는 무역 같은 거나 뭐 어쨌든 상공업을 해서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것을 르네상스의 예술품이랄지 또는 그 개인의 신장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 그런 것들이 또 상업적으로는 길드라는 이제 조합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개인 자아가 차차 발전을 하고 태동을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크리스천에서는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암흑시대가 아니었고 내 생각에는 초기에 르네상스 시대 그쯤 됐죠. 개인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를 상당히 옹호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믿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교황청이 이제 알아서 하는데 교황청도 차차차차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속 정치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고 서로 누가 더 뭐 힘겨루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 당시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고백론을 저술한 크리스찬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원래부터 성 바오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의 자아 자부심, 내부 성찰, 내부에 대해서 일어난 그 심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성, 참회, 뭐 자의식 그런 것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나 하나님한테 나 이게 나쁜 이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렇게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이 인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더러운 점도 많고 뭐 천사가 될 확률은 뭐 별로 없는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참회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주의, 개인 자의식은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허용해 준다는 것은 교황청이,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시대가 르네상스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바오르도 초기에는 예수교를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반신반의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정말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 사람의 자의식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것을 잘 추적을 해서 자기의 심적 탐구를, 그러니까 자아 탐구죠. 자신이. 그래서 이제 차차 이제 개인 자아의식이 싹 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공업에서 많이 발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시민들의 이게 자유와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사법권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도 있고 개인이 이제 이게 그걸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일종의 세속 권력으로서 로마법이 또 인정을 받고, 그 노바본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인정해주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비약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많이 신장되면서 동시에 항상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런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이게 터득이 됐는데, 그런 것이 르네상스부터 시작한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자본주의가 차차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해가지고 개인 자의식이 발전됐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중국에서는 그런 토양이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근대 자의식은 서구라파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의 자유가 됐든지 종교적으로도 자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 서구라파 중에서도 저 게르만 민족, 독일 계통 그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하다 보면은 더 체격이 좋고 키도 크고 좀 달라요. 따뜻한 지중해 부근에 있는 국민들은 조금 키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고 남성적인 기질이 조금 덜하고 키가 조금 적고 섬세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인주의의 발전이 스칸디나비아 그쪽에서
이제 발전했다는 그런 이제 에, 개념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좀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관광을 해보면은 그쪽에 키가 큰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요. 원래 식단을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먹고 키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바이킹족이란 그 민족이 그쪽에서 있었거든요.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추운 날씨에 그렇게 척박한 기후와 환경에서도 이겨내서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개인적인 잘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버티는 힘, 의지력, 강함 쉽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강한 정신력이 바로 강한 개인적인 자아의식이야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성공도 하고 행복도 찾고 또 일을 더 생산적으로 일생을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부심 중에서 개인적인 자부심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이드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걸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강한 자부심이 여기서 잠깐 내가 처방전 세 번째 처방전에 한 가지 내장 개념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개혁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무슨 분야에서든지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아주 의미가 심장한 그런 것을 사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너무나 개인적인 자랑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도 이제 우리나라 민족 개조론이 됐든지 일본의 명치신의 정신이랄지 그 모든 것들이 자부심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이제 종교의 자유, 미국으로 이민 갔던 옛날에 구라파 사람들의 종교 청교도 신자들, 루터 또는 이제 칼빈의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이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부심,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이민을 많이 가서 이제 남아 연방이든지 또는 미국 신대륙 그런 데가 이제 이주를 가서 자기 능력껏 개인 자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껏 발휘를 해서 세계의 강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는데, 근데 자부심하고 이제 주체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심하고 주체성은 또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다음 강의에 다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